동신대학교 경찰행정학과 21학번 나유선입니다. 현대정치학 국어 과제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1910년 조선은 주권을 빼앗기고 민족의 미래는 어두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 속에서도 독립을 향한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어둠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탄생한 임시정부가 어떻게 수립되었고 왜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순서는 시대적 배경, 임시정부 수립 과정, 임시정부의 조직 구조와 특징, 임시정부의 정치적 중요성, 결론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시대적 배경부터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1910년 한일병합으로 조선은 국가의 주권을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일제는 조선을 제국주의 확장의 자원기지로 삼기 위해서 강압적인 식민통치로 무단 통치를 실시하였습니다. 헌병경찰이 전국으로 지배하며 조선인은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 발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신문을 만들 자유, 모여서 의견을 나눌 자유, 종교 활동을 할 자유까지 모든 기본권이 제한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조선인을 향한 폭력과 탄압은 일상이었으며 정치적 자유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또한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명목 아래 일본은 조선인의 토지를 대규모로 빼앗았습니다. 조선인들은 그 과정에서 정당한 보상 없이 토지를 잃고 소작농으로 내몰렸으며 경제적 독립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암울한 상황에서도 민족 내부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신교육을 받은 새로운 세대가 증가하면서 민족의식이 성장하게 되었고 계몽운동과 실력 양성운동이 확산되면서 무조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근대 국가를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만주, 연해주, 상하이 등으로 이주한 독립운동가들은 국내보다 일본의 감시를 덜 받는 환경에서 독립운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선언으로 국제 정세가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약소민족의 독립 요구가 세계적으로 흐름이 되면서 조선 독립운동도 국제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훗날 임시정부를 세우는 중요한 기반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임시정부 수립 과정입니다. 주권이 상실되고 독립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1910년 한일병합으로 주권이 완전히 상실되었고 일본의 무단 통치가 강화되자 국내에서는 조직적인 독립운동을 펼치는 데 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하이, 연해주, 만주 등 국외에서 독립운동의 중심을 형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민족 전체가 하나로 움직이는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만세가 울려 퍼지면서 독립의지가 국제사회에 표출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강력한 탄압으로 인해 비폭력 운동만으로는 독립을 이루기에는 한계가 존재했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독립운동을 체계적으로 이끌 통합적 중앙정부의 필요성이 더욱 명확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인식이 바로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는 핵심 계기가 되었습니다. 3.1운동 이후 독립운동 지도자들은 해외에서 정부를 세우기 위해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 활동을 했지만 결국 가장 유리한 상하이에 모여 1919년 4월 11일 임시의정원을 구성하고 임시헌장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임시헌장은 국민주권과 민주공화정을 명확히 선언하며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한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등장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민주공화제가 헌법으로 선언된 최초의 순간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된 순간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왜 상하이였냐는 것입니다. 상하이로 정한 이유는 당시 일본의 영향력이 제한된 국제조개 지역으로 외교 활동과 정부 운영이 비교적 자유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시정부에는 천도교와 기독교 등의 종교계와 신민의 지식인, 학생, 조개 독립운동가 등 다양한 세력이 참여하였습니다. 지역과 이념을 넘어선 통합정부였으며 의회, 행정, 사법의 체계를 갖춘 근대적 정부 형태를 상하이를 중심으로 마련해 나갔습니다. 다음은 임시정부 조직 구조와 특징입니다. 임시정부는 단순한 독립운동 단체가 아니라 완전한 근대국가 체계를 갖춘 정부의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임시정부의 가장 큰 특징은 입법기관인 임시의정원과 행정기관인 국무원, 그리고 사법부 역할을 하는 법원까지 삼권 분립 원칙을 반영한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1925년 대통령제에서 국무총리 중심의 내각 책임제로 그 이후에는 국무위원 중심제 등 여러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처럼 임시정부는 변화 속에서도 헌법적 질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1919년에 임시헌장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언론과 집회, 신앙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명시한 이 헌장은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법적 평등을 명시하는 등 당시 기준으로 매우 진보적인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리를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이 헌장은 단순히 독립을 외치는 문서가 아니라 미래 국가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제시한 헌법적 선언이었습니다. 주요 인물로는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 국무총리로는 이동희, 그리고 주요 인사로는 김구, 안창호, 노소양, 이시영, 실케 등 다양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임시정부의 정치적 중요성입니다. 임시정부가 오늘날 대한민국에게 갖는 정치적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법통을 확립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조문에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방 후 새로 만들어진 국가가 아니라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온 계속된 국가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 정체성과 정통성을 확립하는 핵심 근거이기도 합니다. 둘째, 한국 역사 최초로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 형태를 선언한 순간이었습니다. 국민이 주권의 주체라는 원리를 최초로 확립하였고, 조선의 군주정 체제와 단절하고 근대 민주국가의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구조인 국민주권, 민주주의, 공화정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근대적 헌정체계를 직접 경험한 최초의 정부였습니다. 입법인 임시의정원, 행정인 국무원, 사법인 법원의 분리체계를 도입하였고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운영 경험 등은 1948년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네 번째로 임시정부는 독립운동과 국가건설을 연결을 하는 핵심 고리가 되었습니다. 임시정부는 단순히 독립을 목표로 한 조직이 아니라 독립 이후의 국가 형태를 설계한 존재였습니다. 또한 독립운동을 단순 무장투쟁이 아니라 근대 국가를 준비하는 정치적, 제도적 과정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정체성, 정치체제, 헌정질서가 독립운동과 연속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해방 후 대한민국 수립의 정신적,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반은 임시정부의 제도 이념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구성의 참고 모델이 되었고 의회제 민주주의인 정치제도와 자유, 평등, 인권 존중인 국가 철학을 계승하였으며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던 배경을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결론으로 살펴보면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살펴보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의 정신을 기반으로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최초의 정부였습니다. 식민지 상황에서도 미래 국가의 틀을 준비하며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통과 정치 체계를 만든 독립운동의 산물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과 가치가 형성된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단지 독립을 꿈꾸던 단체가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을 형성한 정신적, 법적, 정치적 뿌리였습니다. 임시정부가 세운 민주공화국의 정신은 지금도 우리 헌법과 국가 운영 속에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4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자세히는 모릅니다. 4월 11일은 임시정부의 수립일입니다. 2025년은 임시정부 수립 106주년을 맞이한 해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4월 11일이 임시정부 수립일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그 정치적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